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써 두 번째네요. 교과서 14페이지 독서론. 이 글은 독서의 본질에 관한 사색을 담고 있다. 독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보자. 어떤 글을 골라 읽어야 할지 생각하며 읽어보자. 그랬죠. 이 글의 갈래는 수필 가운데 중수필에 해당합니다. 수필의 종류에는 중수필과 경수필이 있는데, 경수필은 우리가 보통 읽는 수필은 아닙니다. 중수필은 에세이라고 그러고, 경수필은 미셀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보통 읽는 수필은 미셀런입니다. 미셀런이. 성격, 논리적, 예시적. 아주 이 책을 읽어보면 옛날 사람들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황상곡, 맹자, 사마천, 그 옛날 사람들이죠. 그런 예시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재는 책을 읽는 즐거움, 독서의 목적, 좋은 책의 선택 방법,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주제는 독서의 목적과 좋은 글의 선택 방법입니다. 이런 핵심 정리는 시험 출제하기도 참 선생님들이 좋고 학생들도 맞추기도 좋고 그러죠. 이 글의 특징, 비유와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 이해를 돕고 있다. 유명인의 말을 적극 인용하여 필자 자신의 생각을 강조해준다. 단정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필자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단정적인 문체, 이 단정적이라는 것은 딱 잘라서 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해, 그 말은 딱 잘라서 말해, 그 말하고 똑같으죠. 이 책의 구성은 처음이 어디까지냐면 15쪽 5째 줄까지가 처음입니다. 독서의 효용을 보여주고 있죠. 훌륭한 책이 지녀야 할 조건, 명상적 가치가 있는 것,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첫 번째는 어디까지냐면 16쪽 위에서 두째 줄까지가 중간 첫 번째입니다. 독서의 목적이 나와 있죠. 인물에게 매력과 품격을 주는 것. 중간 두 번째는 16쪽 셋째 줄부터 17쪽 넷째 줄까지입니다. 그리고 중간 세 번째는 그 밑에서 끝까지, 다음 장 끝까지. 그러니까 이 책의 구성은, 이 글의 구성은 처음, 중간 1, 2, 3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네요. 자, 내용 연구는 독서의 효용, 별천지에 드나들 수 있게 해줌.
고민을 덜어주고 인생의 여러 모습을 이야기해준다. 번뇌를 잊어버리게 해주며, 이 번뇌라는 말은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무엇 때문에 괴롭느냐? 탐을 내기 때문에 번뇌가 온다. 이제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엇인가를 탐낸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집착한다라는 얘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번뇌를, 괴로움을 잃어버리게 해주며 사색과 깊이 생각하는 것을 사색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반성의 세계에 드나들 수 있게 해준다. 독서의 효용, 독서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독서의 목적은 황상국이 말하는 독서의 목적, 인물에게 매력과 품격을 주는 것. 매력, 상대방에게 어떤 아름답게 끄는, 아름다움을 끄는 것입니다. 매력이고, 품격은 어떤 인품의 좀 어떤 격이 높은 것을 품격이라고 하죠. 이와 비슷한, 반대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양아치, 이렇게 생각해보면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책을 선택하는 방법, 개인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 함. 그렇죠. 너무 무슨 의미인가도 모르고 읽으면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또 무슨 말인가 모르고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죠. 나는 만화책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재밌으니까요. 그렇다고 만화책에 맞는 수준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 시간, 장소, 사정, 특정 시기에 맞는 책을 골라 읽어야 한다. 자, 본문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세요. 책을 읽는 즐거움은 예로부터 교양 있는 생활의 매력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오늘날에도 독서하는 사람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을 받고 있다.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독서하는 사람과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곧 이해가 가는 일이다. 독서하는 사람이 존경과 선망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아무래도 간접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아는 것도 많고 또 아는 게 많으니까 또 여유도 생기고 또 거기서 이제 품격이 나오는 거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무엇보다도 말은 그 사람 그 내면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인데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다.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구만.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시간과 공간적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으며 그 생활은 틀에 박힌 상투적인 것이다. 그 밑에다 써주세요.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그 사람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은 극소수의 친구나 직위뿐이며 친구뿐이며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은 극소수의 친구나 자기가 아는 사람, 직위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신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불과할 뿐이다. 계속해서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감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자, 이거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일단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 즉시 별천지에 드나들 수 있다. 이제 독서를 통해서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서 별천지, 아주 다양한 세상을 만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 여기는, 이 세상은 별천지 같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다양한 세계. 만일 그것이 양서라면, 좋은 책이라면 이 량자가 어질 량자야. 독서는 호련 세계 제일의 이야기꾼과 만나는 것이 된다. 그 양서를 의인법을 썼네. 그는 독자를 유도하여 먼 별천지의 아득한 옛날로 데려가서 고민을 덜어주고 독자가 미처 몰랐던 인생의 여러 모습을 이야기해 준다. 독서의 효용이죠. 거의 끊어서 독서의 효용이라고 써주세요. 맹자와 사마천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맹자, 사마천 다 전부 중국의 역사가죠. 맹자 유명하죠.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의 맹자. 맹자는 안 들어가네요. 공자가 들어가죠. 하루 2시간이라도 다른 세상에 살며 매일매일의 번뇌를 잃어버릴 수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육체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로부터 선망받은 특권을 얻는 셈이 된다. 육체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을 이 저자는 육체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심리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여행과 똑같은 것이다. 끊어서 독서의 효용 2번째라고 써주세요. 그뿐인가?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색과 반성의 세계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독서의 효용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색과 깊이 생각하는 것과 반성의 세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설사 물리적 사건이나 현상을 기록한 책이라도 그런 사상을 직접 보고 듣는 것과 책으로 읽어서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책 속에서 겪는 물리적 사건은 하나의 구경거리이며 독자는 구경꾼의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끊어서 독서의 효용 3번째라고 써주세요. 자, 교과서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책은 이러한 명상의 기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며, 그 밑줄 그으세요. 명상의 기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즉 훌륭한 책이 지녀야 할 조건입니다. 사실의 보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에 말하면 신문을 읽느라고 소비한 막대한 시간을 독서의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신문을 읽으면서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신문을 읽는 것은 독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구만. 그러나 명상을 할 수 없지만 신문을 읽으면 세상의 모든 소식을 알 수가 있고, 또 사설을 읽으면 그 비판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문 독자는 명상적 가치가 없는 사건, 보도를 주로 접하기 때문이다. 자, 거기 딱 끊어서, 처음 부분 끊어서 훌륭한 책이 지녀야 할 조건이라고 써주세요. 바로 명상적 가치가 있는 책이 훌륭한 책이다. 사실 신문은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단점은 여기에 있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